미국 경제와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들 분석해보는 시간, 김석환의 마켓 트리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FOMC 발표 이후 나타난 변화와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또 증시와 실물 간의 괴리까지 자세한 이야기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FOMC 이후의 움직임이 좀 궁금합니다. 시장에서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FOMC가 지난주에 끝났죠. 그리고 네. 지난주에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아무튼 중요한 변곡점은 좀 지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그 변곡점을 어떻게 이제 소화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FOMC 이후에 나타난 변화하고요.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변화 요인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면 일단 저희가 이제 보통 FOMC 369 12에는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지난 3월달 대비 달라진 부분들에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주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이제 긍정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업률 전망치는 소폭 낮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긍정과 부정 요인이 같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좀 부정적인지는 뒤에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봤던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결국에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시점에서 가장 시장의 중요한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판단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근원 PCE 물가 같은 경우에는 소폭 높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올해 이제 예상했던 목표 금리 조차도 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망을 통해서 제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당장 시장에 나타난 변화 요인이 뭐가 있냐면 일단 이미 기존의 올해 연말에는 한 5.1% 정도 될 거야라고 했던 연준의 목표 금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5.6%로 높여졌고요. 실제 내년치 전망치도 좀 높여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원래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연내 3번 내지 4번 정도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이 부분들이 시장 상승을 견인했던데 어느 정도 좀 보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사라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연말에 5.6%이면 지금 시장 예상으로 보면 최대 2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지금 이 나타난 경제 전망 요약 내용만 본다라고 하면 하지만 시장은 끼케야 한 번 정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점도 어떻게 보면 시장과 연준 간에 약간의 괴리가 좀 발생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FOMC 이후에 나타난 움직임, 긍정적인 변화로는 미국의 성장률 그리고 실업률 전망치가 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지고 실업률이 하락을 했다. 그리고 부정적인 변화로는 코어 PC 그리고 목표 금리가 이제 높아졌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원하는 것은 바로 물가 하락이 아닐까 싶은데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물가 전망은 어떤가요? 일단 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견조하게 유지해 나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네. 중간중간에 복병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말씀 좀 드려보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물가가 하방 압력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상품 가격이라든지 식품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큰 요인이었던 에너지 가격의 하락세가 완연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매월 중순경에 발표가 되고 매월 말일 경우에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물가 지표들이 기준금리 대비 하회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금리 측면에서 보면 이제 플러스 영역이 들어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여기서 좀 더 긴축으로 가야 돼라고 하는 그 명분이 어느 정도 좀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PCE 물가를 기본 베이스로 보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PCE 물가인데 지난달에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 7월 하순경에 열리는 FOMC 직전까지 한 번의 PCE 물가,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는 5월 PCE 물가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 중순경에 발표되는 CPI 물가 한 번씩 이제 보면서 이 흐름들을 좀 더 저희가 추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연준이 가장 우려하는, 그러니까 연준 내부에서도 최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스터디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품 물가의 반등과
상당히 완고한 서비스 물가의 둔화 이 조합이거든요. 뒤에서도 살펴보시면 최근 들어서 상품 물가가 지난해 고점에서 완만하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상당히 반면에 서비스 물가는 상당히 끈적하게 둔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할 요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앞서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다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은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실업률을 낮췄다라고 했는데 이게 양면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실제 지난해부터 연준이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해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격이라고 하는 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파월 의장도 계속 얘기했던 거는 공급 측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요 측면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라고 했던 거고 결국엔 수요가 둔화가 되어야지만이 가격이 떨어지는, 즉 물가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아까 앞서 보셨던 경제 전망에 따르면 성장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췄다라고 하는 거는 수요 자체가 크게 둔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특히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아시겠지만 고용시장이 상당히 견고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초과 저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도 하죠. 팬데믹 부양 조치로 인해서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현금 주입을 했는데 그 현금이 아직까지 가계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난번에 발표됐던 내용 중에 가계 순자산이 좀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이 가계 순자산이 실현하기 전까지는 내수 중에 들어오지는 않긴 하지만 일단은 심리적으로는 부의 효과가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가능성, 이 말인즉슨 물가가 쉽게 또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파월 의장이 지켜보고 있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보면 전월 대비로는 지난달에 소폭 감소했다가 이번 달에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주거비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주거비가 작년부터 고점부터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서비스 물가가 좀 더 완만하게 빠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좀 더 지지해주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 전망에 있어서 특히 저희가 매월 중순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전월 대비의 움직임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로는 일단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3% 이상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하나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0.4% 이상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하반기에 좀 더 완만한 물가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어떤 요인에 의해서 튀는 물가 움직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물가가 다시금 튈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도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FOMC 이후의 현 시점에서 앞으로 이 시장에서 봐야 될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2000년 이후에 멀리 가보면 저희가 지금 40년 만에 물가 인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2000년 이후에 나타났었던 요인들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트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시장 방향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2년물 국채 금리가 갖는 선행성이 꽤 높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주황색 선이 미국의 기준금리이고요. 위의 그래프에서 검정색 선이 미 국채 2년물인데 항상 금리 동결 직전 시점에 2년물 국채 금리가 선행해서 빠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과거에 이제 계속 그랬었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도 보면 2년물 국채 금리가 먼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장 2년물 국채 금리가 그러니까 연준의 통화 기조가 다시금 강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연준이 점도표라든지 또는 경제 전망 요약을 통해서 금리 인상 여지를 남겨두긴 했지만 쉽게 다시금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통 특히 채권 시장에서 경기 침체의 전조로 가장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게 장단기 금리 차이인데 지금 보면 장단기 금리 차가 좀 더 확대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 장단기 금리 차가 가파르게 정상화되는 구간은 금리 인하 시점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보실 거는 일단 첫 금리 동결을 했기 때문에 이 금리 동결 기조가 좀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연준이 얘기했던 higher for longer라고 하는 부분이 설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끝자락에서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금리 인하의 사이클로 접어 들어갈 텐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경제가 여기에 잘 적응을 해서 소프트 랜딩으로 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과거 사례에서 보면 항상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침체를 동반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프트 랜딩보다는 하드 랜딩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하는 거고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해드렸지만 지금 증시와 실물 간에 여러 가지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저희가 주식시장에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바닥이 언제쯤 나올까에 대한 얘기일 텐데 지금 보시다시피 항상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의 증시의 바닥이 나왔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당장에는 단기간에는 금리 주시장의 상승 여지가 어느 정도 남아 있긴 하겠지만은 앞으로의 이런 움직임들을 좀 더 관찰하시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앞으로 국채금리 선행성, 장단기 금리차 정상화 여부, 그리고 증시의 바닥에 주목해보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가계부채, 그리고 경제지표의 상황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증시와 실물 간의 괴리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희가 매일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베이스로 해서 발표되는 이제 2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애틀란타 연구원에서 발표하는데 최근에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주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경제 성장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나타난 주요 항목들의 변화 중에서 보면 순수출, 즉 무역에 대한 이 마이너스 기여도가 좀 더 커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비와 관련한 부분들의 기여도가 크게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특히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비와 관련한 부분들인데 이 소비에 대한 여력이 좀 더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경제 전반에 악순환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전에 가계 부채와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주거용 모기지 쪽보다는 소비자 신용과 관련한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쪽에서의 스트레스 상황이 좀 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도 체크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